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의 전자 서명까지 마쳤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최종적으로 전쟁을 끝내기까지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환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의 서명하는 것을 이제 서명식을 19일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미 전자 서명을 마쳤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지금 휴전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크고 작은 군사적 긴장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가 오르거나 뭐 해상 운송의 차질이 빚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좀 그런 우선 효력을 좀 발생시키는 결정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좀 시장 안정화를 좀 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휴전 위반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전 있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도 계속 충돌이 있었고 이스라엘과 이란도 계속 충돌이 있었거든요. 헤즈볼라 문제와 네네.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충돌이 결국에는 계속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확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휴전 이제 위반 위험을 좀 감소시키는 차원, 이렇게 한번 좀 전망해 볼 수 있고, 좀 분석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할 것은 사실은 이란은 전자사명을 원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란과 미국은 수십 년간 외교 관계가 단절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 같은 장소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사실 정치적인 부담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이제 이란 국내의 어떤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전자 서명을 원했지만 미국이 또 이것을 이제 대면으로 해서 협상을 이제 하고 마무리하자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뭐 전자 서명과는 별도로 오는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서명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준비한 화면 함께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Hey, sir, are you going to try to attend the signing ceremony on Friday? Well, it depends. JD's coming in for it. He was originally going. I may be involved. I may not. But JD was coming in for that specifically. 상당히 좀 모호하게 대답을 했는데 반 교수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발언은 이제 다른 장소에서도 많이 썼던 발언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군사적 타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특유의 화법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 일정상으로 가능 여부. G7 정상회의 이후에 참가 가능하죠. 동선이 가능하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는 트럼프의 의지로 놓고 본다고 하면 외교 안보 성과의 치적을 트럼프 자신이 가져가기를 원해요. 사실 그걸 이제 노벨 평화상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1년 동안 있어 왔고 대표적으로 민족 콩고하고 루안다 간의 이제 협상을 백악관에서 직접 중재한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의지도 있다. 다만 가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에 맞는 외교적인 격이 갖추어진 상대방 카운터파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모스타바인데 모스타바는 두 가지 이유로 오기가 힘들죠. 일단 신변 안전도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신정체제가 지금 과도기로 지금 안착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MOU 이 협상의 행사를 위해서 가게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60일간의 협상을 통해서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 모스타바가 참가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사실은 오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발휘해서 이란 측에서 어떻게든 격을 좀 높여서 그런 행사가 하도록 성의를 보여봐라. 그러면 폐지시킨 대통령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트럼프의 정상으로서의 국격을 약간 낮추는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비중으로 따져봐야 된다. 안 올 확률이 60%, 올 확률이 한 40%까지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진실된 마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자리에 와서 서명식도 하고 뭔가 내가 뭘 해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이잖아요. 아직까지 전자 서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공격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MOU가 만들어졌으면 이게 MOU가 지금 전자서명을 했다는 것은 일부 조항은 즉시 효력이에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역봉쇄 해제거든요. 그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어요. 아주 고강도는 아니지만 저강도에서 이미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된 상황에서 다른
뭐 13개 그거 포함해서 13개, 4개 아이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첫 번째로는 오바마 행정부의 JCPOA를 계속 공격을 해왔어요. 네. 그러면 과연 공개해라 어떻게 다른가를 국민이 한번 검증을 하겠다는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네. 당당하면 즉 오바마 행정부가 돈으로 협상을 샀다고 자꾸 공격을 하는데 그걸 한번 따져보겠다고 하는데 이제 공개를 안 하니까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 쪽에서 이게 이란 전쟁이 실익이 있었느냐 자꾸 따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월 28일 기점으로 이란 전쟁을 하기 전하고 하기 후하고 이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 유리해진 점이 뭐가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래 더 힘들어졌다. 왜냐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이런 카드를 실제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지금 뭐 괜히 선의처럼 당연한 것을 선의처럼 이렇게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익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핵 협상 과정에서 무슨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MOU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MOU 체결이 결국은 미국의 승리라고 규정될 경우에는 공화당이 유리하게 되겠죠. 이게 승리가 아니고 결국 엄청난 패착이었고 미국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강대국 정치에서 미국의 전략적 지위를 낮췄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성격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에 이 전쟁을 벌였으면 안 되고 결국에 이제 지금 MOU를 체결한 것도 전략적인 실패다라는 미국 내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그런 이제 비판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 종전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지금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 포커스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다시 핵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걸 아까 지금 방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2월 28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의 상황과 결국은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격한 명분이 사실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이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었고, 근데 여하튼 전쟁은 일어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만약에 JCPOA보다 좀 높은 수준의 더 나은 수준의 합의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면은 전 이건 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성과를 좀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MOU가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해요.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금요일이 돼봐야 최종적인 그런 원안을 알 수 있긴 한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몰 조항 없이 그런 이란과 영구적인 합의, 그러니까 핵 합의를 뭐 이룰 수 있다, 뭐 좀 이런 약간 그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건 트럼프의 성과로 가져갈 수 예. 있죠. 예를 들면은 오바마 행정부 때는 뭐 원심 분리기 10년, 뭐 고농축 우라늄은 15년으로 이렇게 제한이 있었는데 일몰 조항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고 그냥 그 영구적인 어떤 수준에서의 핵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성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19일에 이제 그 정말 공개가 되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지 내용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팔순 잔치를 백악관에서 성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종합 격투기 UFC 대회까지 열었는데 뭐 말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가족들도 참가하고 여러 가지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대하게 치렀지만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노킹스 시위가 이제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그건 첫 번째로는 이란 전쟁 이후에 물가 상승, 유가 상승, 그다음에 생활비 상승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팔순잔치에 이 파티를 할 상황이냐라는 이제 미국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죠. 네. 그게 불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사유화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 백악관이라는 공간을 본인이 오랫동안 이제 좋아해왔던 UFC랑 어떻게 보면 결탁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 그것도 왕처럼 한다. 이런 이게 사실은 이제 UFC가 시작될 때 백악관의 발코니에서 이게 지켜보는 식으로 딱 하고 내려와서 이런 이제 왕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은 하나도 안 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UFC에서 다 이제 비용을 댄다고는 하지만 연방 정부기관 7개 곳이 지금 그 역할을 하면서 한 $10,000,000 비용이 드는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비용도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는 것이고 사실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걸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네. 그게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이게 이제 중간 선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더 불리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부중간 선거까지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하원과 상원을 다 장악하게 되면 실제 레임덕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주목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제 뭐 다 진다 하더라도 중간 선거에서 다 진다 하더라도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1년 반 동안 펼쳐왔던 정책을 다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중간 선거로 인해서 뭐 미국이 달라진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좀 거리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 UFC 대회에서 좀 황당한 발언도 나왔더라고요. 한 출전자가 미셸 오바마 여사에 대한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 뭐 평소에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발언들은 많았지만 지금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봐야 될까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굉장히 좀 싫어하잖아요. 예. 경계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비판 발언을 많이 했고 막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인격 모독성 발언이잖아요. 뭐 남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래서 이 UFC가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이 입히게끔 하는 발언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더 지금 미국이 양극화된 상태에서 더 양극화를 조장하는 그런 발언이고 그 선수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거는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을 서포트해주는 발언처럼 들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려의 대목이 있죠. 예. 다시 이제 종전 합의 타결 내용을 짚어보자면은 미국과 이란이 어쨌든 전자서명까지 했고 19일에 직접 만나서 서명식까지 할 예정인데 문제는 전자서명까지 한 마당에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너희를 믿지 못한다, 신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란은 미국을 신뢰할 수가 없겠죠. 그건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JCPOA 때도 보면 이게 다자협정이었는데 P5+1과 이제 이란과의 협정이었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한 것이고, 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작년 6월에도 그렇고 올해 2월에도 핵 협상 중에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처음에 대면 협상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했을 때도 이란이 좀 나오기 꺼려했던 것이 그런 이제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었던 네. 것이고 암살에 대한 위협이. 근데 사실은 또 반대로 보면은 미국도 이란을 믿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MOU의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은 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라든지 또 보면은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 개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뭐 이란 제재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전을 한 후에 이제 이런 핵 이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면 또 세부적인 조항에서 보면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 이런 것이죠.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보면은 동결 자금 중에 일부를 좀 해제해달라는 입장이거든요. 120억 달러라고 지금 요구했다고 그렇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면은 신뢰를 보여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액수가 뭐 중요하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일단 우리가 MOU에 서명을 하면은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믿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그 신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해달라고 네네. 하는 것이 이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MOU에서도 지금 여러 버전이 뭐 존재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MOU 공개와 이제 후속 협상에서 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크겠죠. 일단 미국과 이란 모두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은 인정하고는 있지만 전쟁 이전처럼 별도의 요금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Because we have an agreement where it's going to be open and it's toll free. We had a little argument on that. It's toll free. ما به ازای خدماتی که ارائه خواهیم کرد، خدمات ناوبری، حفاظت از محیط زیست، احیانا بیمه کشتی‌ها و سایر خدماتی که از سوی ایران و عمان ارائه خواهد شد. 자,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가 없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서비스 수수료. 그러면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체가 유료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걸프국하고 국제사회가 지금 이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물론 핵도 있지만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예요. 그게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는 묘수를 쓴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꼼수잖아요. 그러니까 통행료는 상대방을 겁박을 하고 위협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화 받겠다는 것이고 수수료는 정당한 서비스의 대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은 이게 국제 해협이기 때문에 다 부당합니다, 사실. 근데 이것을 구분함으로써 이란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조성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60일간 개방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게 없어요. 사실 돈만 안 받는다는 얘기지.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숙제가 있고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유형화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강도 호르무즈 해협 장악은 수수료까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중강도 장악은
그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만 그 해협청을 활용을 해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선박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필요시는 검문 검색까지 한다. 네. 그다음에 저강도는 그 통과하는 선박이 사전에 다 그 어떤 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통과시켜준다. 이것은 사실은 이란이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되면 국제해협으로 복원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우려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국은 미래 억제력을 가져간다. 이렇게 통제가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혹시 공격 가능성이 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좌절시킨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략을 짜내는 동안 미국의 스탠스는 혹시 바뀐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우려의 지점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국제 해협으로 완전히 복원시킨다는 게 초기의 목표였는데 그게 아니라 60일이 지나면 이란과 오만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와 틈새를 좀 준 게 아닌가 이게 우려가 있거든요. MOU 내용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네네. 그게 없다고 하면 이란은 그렇게 하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거고 그럼 미국은 추가적으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도 거기에 준한 고강도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아무리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쨌든 60일 동안 또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문제들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갈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항상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사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핵 문제였는데 네. 오히려 지금 보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그러게요. 더 좀 중요한 좀 상황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아마 제 생각에는 끝까지 이것을 협상 카드로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이제 꺼냈을 때 이제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 이후에 통행료, 통제권, 지금은 다시 또 서비스 수수료로 또 네. 지금 이야기가 좀 옮겨갔는데, 그래서 미국은 보면은 역봉쇄를 풀면은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거라고 그렇게 좀 이게 1대1로 카드를 주고받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란의 입장은 전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카드가 정말 잘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미국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다가 지금 나중엔 지금 협상을 해보자. 협상을 통한 종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란은 경제 문제랑 연결시키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이게 해외 동결 자금 문제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3천억 달러 규모의 그런 이란 재검 기금 같은 것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란은 산유국이면서도 공업화를 이미 이룬 나라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란은 제조업이 정말 발달해 있고 이란 자체적으로 자동차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사이파라든지 이란 코드로라든지 자체적인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란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공업화가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란 지도부 내에서도 이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계속 고집함으로써 국제사회 대립각을 세우느니 차라리 이게 정상국가로 나감으로써 이제 어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얻는 수입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이란 지도부가 알고 있을 것이란 네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행료 이야기 또 살짝 말을 바꿔서 서비스 수수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시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는 것이 굉장히 보이고. 그리고 이란은 또 내수 시장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보면 우리가 이 언론에서 많이 이 전쟁과 관련해서 나왔던 나라들이 GCC 국가들이잖아요. 이 GCC 6개 국가를 인구를 합친 수보다 이란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내수 시장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게 개방이 되기만 하면은 그런 경제적인 이익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통행료 문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이건 협상 카드로서 좀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통행료 문제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워낙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수많은 선박들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기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좀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배들이 다니고 하는데 좀 안전이 보장이 돼야지 좀 자유롭게 항행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기뢰 제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많은 배들이 현재 묶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네. 순차적으로 좀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한국을 포함한 또 국제사회의 공조가 있다고 하면은 기뢰 제거 문제는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좀 단시간에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뢰 제거 문제도 좀 제거가 되고 이제 이랬을 때 좀 정상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종전 이후에다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 전까지는 국제사회가 응하지 않았던 것은 이제 전쟁이라는 그런 이제 국면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종전이 된 이후에는 한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얼마든지 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은 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이주환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이란의 동결 자금, 18조에 달하는 동결 자금을 두고도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이란은 바로 이거를 이제 동결을 해제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미국에서는 또 그걸 바로 들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각 진영의 입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동결 자금 해제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사실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란 전쟁으로 더 피폐해졌어요. 심지어는 저항 경제마저도 이제 약화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있어서 그게 이제 미국의 역봉쇄의 효과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함으로써 지금 이 약화된 경제를 어떻게 좀 살려내는 마중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MOU 합의 때문에 이란 내 강경파가 지금 항복이냐 아니냐 뭐 이걸 따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항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동결 자금 해제를 받는다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활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정 체제가 이제 아들이 이제 결국은 그 자리를 최고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면서 과도기 상황이 지속되는데, 이게 동결 자금을 해제를 받아서 이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정치적인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란이 하는 거 봐서 이거 성과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란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이행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MOU에 핵 약속은 담겨져 있고 방법은 협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약속을 그러면 60일 기간에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지키는 이행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안정적으로 개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동결 자금을 240억 달러 중에서 다는 아니고 처음에 120억 달러 하고 나중에 끝날 때쯤에 120억 달러를 해제해 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에서 간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늦게 받으면 이건 이란이 결국은 잘못한 MOU 체결이다 생각할 수 있고, 너무 빨리 주면 그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불리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치열한 기싸움, 수싸움이 60일 내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서명 이후에 60일 동안의 협상에서 이 이란의 핵물질 처리, 이 부분이 양측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향후 미국과 이란이 진행할 핵 협상이 기존의 핵 합의와 비교해서 크게 나아가지 못할 거다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It is doubtful that any agreement that arises is going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or a significant improvement from the deal that we had in the first place and had worked for a long stretch of time before the United States pulled out of it.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과의 핵 협상을 JCPOA와 계속 비교를 하면서 그것보다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왠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좀 예민하게 볼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렇죠. 일단은 공화당과 민주당은 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존의 오바마 정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JCPOA를 비판을 계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대응 개념으로 좀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핵 협상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 이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 협상 과정을 물론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직 이제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JCPOA 일몰 조항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과거의 JCPOA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핵 합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으로 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핵 합의가 진행이 되는가가 좀 관건이고, 예. 그리고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전까지 사실은 이란이 이제 NPT 체제에서의 이제 회원국이기도 하고 평화적 목적의 핵 그런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이 부분을 이제 부정했던 것인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평화적 목적의 핵 개발을 이제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성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었지만 이제 결론이 이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란이 이긴 전쟁인가, 미국이 이긴 전쟁인가, 예. 뭐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사실은 그게 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제 이란과 미국이 핵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테이블에 앉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전 양측이 다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제 제재도 해제하고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란 쪽도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쪽도 JCPOA보다는 더 나은 수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역시 승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다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양측이 더 기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데 이제 들리는 얘기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국들에게 뭐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떠넘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거기에 참석한 그 정상들에게 뭔가 좀 이란과의 종전의 이후에 또 무슨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할 것을 동참할 것을 요구할 만한 여지도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G7 정상회의에서 이란 전쟁이 주요 어젠다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네. 지금 MOU 체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과 다른 G7 국가들의 바라보는 어떤 포인트는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자리를 지금 이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성과를 과시하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는 뭐 하고 있으냐라는 불만을 표출한 자리로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최소한 기회라도 제거해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 전쟁을 끝냈으니 사실은 전쟁 끝낸 건 아니죠. 이제 그렇죠. 휴전을 네. 연장하면서 종전에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냈으니 이제는 기뢰전뿐만 아니라 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이 역할을 좀 더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정도 했는데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에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에게는 재건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고 일부 뭐 유럽과 한국 포함해서 이제 재건 어떤 투자 차원에서의 뭐 동참도 요구하는데 그거는 또 별개로 사실 안보 차원에서 역할을 하라는 것을 주문하는 게 있을 테고 다른 이제 G7 국가들은 중동 평화와 안정,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해협으로 복원되는 것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돈은 안 받지만 이란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봉쇄 그 카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원천적으로 쓸 수 없게 어떻게 국제 해협으로 복원시킬 것이냐. 그 방법 차원에서 단순하게 외교뿐만 아니라 뭐 국제사회가 함께 뭐 다자적 뭐 연합함대라도 만들어서 해양 안보를 지키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작전까지도 구상하는 차원에서 이 이란 전쟁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보는 포인트는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언급해 주신 그 이란에 대한 재건 비용 3천억 달러, 우리 돈 한 454조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참여를 해야 할까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재건이고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그 이거 3천억 달러 관련해서 뭐 걸프국이 분담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네. 지금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전쟁 중에도 전쟁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걸프국들에게 좀 분담을 네.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걸프국도 피해국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걸프국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쟁 상황과 종전의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GCC 국가들이 대부분 석유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들인데 탈석유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뭐 네옴시티 프로젝트 사우디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게 영내 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 상황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든지 전쟁이 재개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GCC 국가들이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보험료 성격으로 이 문제를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국면에서는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런 이란 재건에 좀 참여를 저는 하는 쪽이 좀 맞다고 보는데요. 네. 사실은 가장 이제 최근에 제가 또 이란 측 인사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란 정부 관계자죠. 이제 만났는데 한 얘기가 이런 되게 마음에 와닿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란의 친구인데 그냥 친구가 아니고 오래된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란은 반미 국가이지만 우리나라랑 감정이 나쁜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우리랑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드러나는 그런 이제 그 대목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한국 정부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란이 이제 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이란 재건 지원 태스크포스 팀이라든지 또 중동 재건 지원 태스크포스 팀 같은 거를 정부 차원에서 저는 좀 만들 필요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저는 굉장히 이제 참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CC 6개국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게 이란이고 굉장히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업화도 잘 돼 있고 네.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민간 차원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잘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에게도 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협상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도 기회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부도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란 남부 게슘섬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은 혹시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이런 언론의 보도 내용이고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좀 통제하는 과정에서 좀 발생한 그런 경고 사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협상 국면에서 어찌 됐건 간에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된 뭐 정부 측의 뭐 그런 이제 폭발음이라든지 그런 폭발음의 원인 또는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정부 측의 공식 발표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것은 그냥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의 어떤 그런 영향력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환에서 어떻게 좀 보여졌던 그런 경고 사격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죠. 네. 네. 자, 이런 폭발음이 이번 합의의 변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변수로 늘 언급이 됐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남부에 투입한 군대를 필요한 만큼 주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هم اعلام کردن این به صراحت قید شده که دیگه در واقع پایان دائمی و فوری جنگ اعلام شده در تمامی جبهه‌ها از جمله لبنان. אנחנו יצרנו שטח חיץ שם, שטח ביטחוני. אנחנו נשאר בו ככל הנדרש. איראן רצתה שאנחנו ניסוג משם, זה לא. یادداشت تفاهم میان ایران و آمریکا برای خاتمه جنگ تحمیلی آمریکا و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علیه ایران در تمام جبهه‌ها به شمول لبنان. 네, 저희가 이란과 미국의 종전 MOU 서명과 관련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두 분과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환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그리고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